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후후후. 이어폰을 안 꽂았구나. 이어폰을 꽂고 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이상형 월드컵. 제목을 바꾸지 않았구나. 어서오세요. 오늘은 목요일 사라져 불이 방송을 할 거예요. 물론 참여가 없으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후후. 망한 요리 월드컵. 이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시루떡 다음 피해자. 크라켄 시체볶음. 시루떡 다음 피해자. 크라켄 시체볶음. 일단 이거는 오징어죠. 오징어는 비리지만 않으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태운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망했네요. 돼지고기 슬라임. 뭘 만들려고 한 거야? 이거는 탄 것만 어떻게든 없애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죠? 캐러베로스 밥. 똥만두. 똥만두?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건 탄 부분만 빼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 딱딱해서 못 먹어. 석탄 쿠키. 불만이 많아 보이는 케이크. 딱딱하고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탄 쿠키. 못 먹어. 불닭볶음면 지우편. 저주 인형? 제가 제과제빵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쿠키를 한 번도 태우거나 실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쿠키는 온도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구우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성시청과 와플 망시고 1급인데 왜 이 석탄이 많아? 이건 먹을 순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탄 거는 못 먹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초코똥코 케이크. 시체볶음밥. 시체볶음밥. 하하. 시체볶음밥.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다고. 초코토콩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못 먹어. 찝찝한 당으로. 무슨 동물이죠? 찝찝한 탕으로. 무슨 동물이죠? 사자? 글쎄. 옷 입은 너구리? 이거는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설탕 코팅이 두껍게 된 탕후루인가? 달팽이 똥. 똥 팬케이크. 똥 팬케이크. 달팽이 똥. 이거는 익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걸로는 안 보여요. 독버섯 머랭 쿠키. 팬더야? 팬더 만든 거야? 근데 왜 팬더가 치아가 있어? 이건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을까? 암덩어리 고기? 고장난 여기. 이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건 먹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암덩어리 고기 음식이 아닌데요. 개밥 전골 음식이 아닌데요. 위에 뭐가 박힌 거예요? 뚜껑? 뚜껑이 왜 날라갔어? 개밥 전골? 둘 다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게요. 안 먹어. 한마디로. 이거는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건 탄 부분만 긁어내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탄 부분만 긁어내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용암 덩어리 저 빨간 거를 먹는다? 죽지 않을까? 죽을 것 같은데? 지옥에서 몇 년을 산 거예요. 시발도 이건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못 골랐다. 똥. 진짜 뭔 생각으로 만든 거지? 설마 그거를 돌린 건 아니죠? 그 이름을 뭐라 그러지? 컵라면 왕뚜껑 용기 작은 거 이름이 뭐였더라? 육개장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 같은데요? 돌리면 안 되는데. 똥. 이거는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건 먹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죽어 먹으면. 석탄인가 똥인가. 돼지 먹다간 돼지밥. 이거 닭 아니야? 닭가슴살 같은데? 왜 닭가슴살을 안 익혔지? 왜 이 아래는 다 익은 것 같지? 일단 둘 중에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음식이 아닌데요. 찝찝한 탕후루. 이건 음식이 아니니까 찝찝한 탕후루 고르겠습니다. 찝찝한 탕후루 한마디로 용암 시체볶음밥. 한마디로 용암. 이거는 못 먹을 거잖아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걸 골라야죠. 불닭볶음면 지옥편. 캐러베로스 밥. 이거는 못 먹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건 먹으면 죽어요. 속이 다 탈 것 같아. 캐러베로스 밥. 딱딱하니까 뭐 물에 불려 먹지 뭐. 지옥에서 몇 년을 산 거야. 암덩어리 고기. 고기였어? 고기를 어떻게 구우면 이렇게 구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걸 고를게요. 안 탄 것만 골라 먹으면 되겠지 뭐. 망한 음식 석탄이 망. 슬라임. 슬라임 망한 음식 월드컵 석탄. 슬라임 고를게요. 슬라임. 독버섯 머랭 쿠키. 이거 고를게요. 석탄 쿠키. 시루떡 다음 피해자.
먹을 수 있는 걸 고르면 이거 같거든요. 근데 진짜 망한 요리는 시루떡. 달팽이도 망한 요리잖아. 슬라임, 시루떡 다음 피해자. 슬라임, 시루떡 다음 피해자. 시체 볶음밥. 지옥에서 몇 년을 산 거야. 시체 볶음밥. 찝찝한 탕후루. 케로베로스. 여러분이라면 뭘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으면 나한테 1,000원 후원해야 돼. 뭘 먹을 거예요? 저는 탕후루 먹을게요. 독버섯 머랭 쿠키.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머랭 쿠키. 탕후루. 시체 볶음밥. 시루떡 다음 피해자. 네, 저는 시루떡 다음 피해자가 월드컵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먹어요. 나무 위키. 물 좀 가져올게요. 물. 헤헤. 오늘은 뭘 읽어볼까요? 민스테. 도시 전설. 이걸로 할까? 도시 전설. 나무위키가 의외로 정보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위키를 신뢰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전설. 사실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특이하거나 익살스러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 도시 전설이라는 명칭은 1963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미국 민속학자인 젠 헤럴드 부른 밴드에 의해 널리 유포되었다.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닌데 12년 동안 수업 충실도 테스트. 강원도 악기의 땅? 오, 이거 궁금하다. 2000년대 초반에 쓰였다고 알려진 휴전선 인근 강원도의 양구군과 양재군 사이에 있었다가 1960년대에 불의의 사건으로 사라졌다고 알려진 마을에 대한 괴담이다. 정확한 제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 강원도 악귀의 땅, 강원도 악귀마을, 악령마을, 귀신마을, 60년대에 사라진 마을,
괴담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단순히 마을이 폐촌되어 사라지는 경우는 전쟁으로 인한 피난, 이촌 향도 및 인구 소멸, 광산마을의 경우 폐광 내지 산불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댐 건설로 인한 수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괴담에서는 악귀의 집단 발현으로 인해 번창해 가던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야기의 출처, 신뢰성, 실제 마을의 위치 등 여러 부분에서 의아한 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괴담은 2000년대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수집하고 제보도 받는 한 실명제 기반 사이트에서 모 회원이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라며 쓴 글에서 시작된다. 물론 괴담 작성자의 주장일 뿐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회원을 직접 만났고 그 회원의 할아버지의 유품인 매우 오래되고 이상하게 생긴 염주와 밑바랜 종이에 쓰여진 부적도 직접 보았다고 한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역사 및 민속학에 조예가 있었던 관계로 이 물건들을 넘겨달라 하였지만 해당 회원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고 탈퇴하였으며 이 사이트 역시 2001년경에 폐쇄되었다고 한다. 즉 현재로서는 원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 신빙성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실제로 해당 사이트가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후 23년쯤 하여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고 여러 커뮤니티와 공포 유튜브들이 이 소재를 다루며 유명해졌으며 마을의 위치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지만 이런 류의 괴담이 그렇듯 정확한 사실관계나 위치 등을 알기는 어렵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문점으로 대체 왜 10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 생사를 맡겨가면서까지 이 마을에 살려고 애를 썼냐가 있겠다. 물론 당장 떠나봤자 대체 어디 가서 뭐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 내에서도 짚고 있긴 하다. 하지만 하다못해 성인도 아니고 저렇게 어린 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어떤 소란이 나도 절대 눈을 뜨지 말고 손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은 딱 봐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종종 이 글쓴이의 할아버지를 마을 사람들이 배신한 배신자라고 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생각해보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른들이 다른 방법은 생각도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살고 싶다면 할아버지처럼 이런 위험한 곳에서는 도망치는 편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납득이 된다는 것. 글의 내용 원문은 볼 수가 없네요. 원문이 삭제돼서 볼 수 없는 건가? 도시전설 도깨비터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미신 중 하나로 도깨비나 지방령이 있는 터를 말한다.
도깨비터에 집을 짓거나 가게가 들어오면 도깨비가 도깨비터에 들어와서 살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집안이 크게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다. 도깨비터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전해지는 속설은 여러 가지이나 그 대체로 그 터에 있는 도깨비를 잘 모시는 사람 혹은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도깨비가 도와준다고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여 내쫓고 새 주인을 들인다고 하며, 또 도깨비의 성향도 사람을 잘 돕는 도깨비가 있고 사람을 무조건 망하게 하는 도깨비가 있어서 도깨비터에는 함부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한다. 풍수지리적으로 기가 센 터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기가 센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곳에서 더 잘 돼서 나오고, 기가 약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곳의 기에 왜 이렇게 잠깐만요. 그곳에 왜 이렇게 울리냐? 그곳의 기에 눌려 망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도깨비터의 기를 누르고 살 수 있을 만큼 기가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가 다 빨리기 때문이다. 도깨비는 변덕이 심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새 사람을 들이길 원하기 때문에 도깨비터는 또 주기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정해진다. 즉, 어느 정도 살고 나면 그 자리를 비우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 터에 자리 잡은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안 나가고 버티면 그동안 아무리 도깨비를 잘 모셨다고 해도 반드시 도박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고 죽을 초상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 주기는 터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꿈에 도깨비가 나와서 이제 그만 이사 가거라 하며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도깨비터 무섭네. 일설에는 원래 도깨비터는 음습한 곳에 있는 대흉지라고 본다. 귀신이 많이 모이는 터인데 그 터에 도깨비가 지키고 서 있으면 귀신들이 함부로 범접을 하지 못하고 재액을 막아주어 그 터에 들어가 살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주인이 욕심을 부리고 안 나가면 아예 도깨비가 그 터를 떠나서 귀신이 대문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구나. 도깨비터는 약간 무서운 곳이네요. 이사를 빨리 가지 않으면 재촉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곳이요. 따개비,
따개비가 상처로 파고들어서 뼈에 붙어 번식한다는 도시 전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도시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니, 독도는 한국 땅이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볼 이유도 없어요. 리플리 증후군, 머리카락 괴담. 애초에 머리카락이 감길 정도의 길이면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카락이 감길 정도면 엄청 길다는 건데. 자이로 드롭을 탄 적이 없나? 저 글을 쓴 사람은 저걸 본 적도 없고 탄 적도 없다, 뭐 그럴 거예요. 상품 백화점 괴담, 선풍기 사망설, 새말뚝, 뭘 재밌는 나무위키가 없나? 피가 모자라? 이거는 뭐지? 아, 뭐야. 레지 시리즈 괴담, 맛있는 라멘 가게. 구름이가 짖고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죠. 우리 집 강아지는 전화가 오면 짖어요. 여보세요 소리가 나도 짖어요. 아, 너무 짖는다. 뭘 읽어볼게. 그 동굴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간을 잡아먹고 살다가 근친 상간인가?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그런 걸 하려고. 동굴 그 동굴 시기. 아우, 구름이가 너무 짖네. 동굴 근친이라고 적혀있나?
근친 아 여기 있다. 스코틀랜드 48명의 근친 식인 가족. 와. 이거를 읽어볼게요. 시끄러워, 구름이. 식인 가족.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그냥 이걸 읽어볼게요. 어느 흐린 날 동굴에서 바라본 갈로웨이의 조용한 바다. 그리고 결혼한 몸이기는 해도 일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소니는 여행자의 습격을 하여 뺏은 금품으로 생활하려고 생각했다. 근처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골라 인적이 드문 곳에 매복하여 있다가 지나는 행인을 습격하는 계획이었다. 이미 이전부터 이런 생활을 하고 지내왔는지도 모르는 소니는 간단히 여행자를 덮쳤으며 잡히지 않으려고 반드시 희생자를 죽였다. 여행자의 소지품은 모두 동굴로 가지고 갔으나 소니가 이용하려고 생각한 것은 오직 현금만이었다. 보석, 시계, 의류 등은 팔면 돈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걸로 인해 꼬리가 잡힐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 처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과 당국에서도 조사가 실시되기도 했으나 소니들이 은폐한 천연 요새 동굴은 끝내 적발되지 않았다. 이틀에 한 번씩 수모라는 동굴에서 생활하는 부부가 있어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고 있으려고는 누구나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이러한 덕분으로 소니 부부는 생활을 순조롭게 진행되자 천은 동굴 속에서 차례차례 아이를 출산한다. 남자 8명, 여자 6명을 낳고 반복하여 남자 18명, 여자 14명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이 일족은 48명의 대가족이 되었다. 이 대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기가 필요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동굴 속에 넘쳐나는 노획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돈으로 바꿔보려고 생각했다. 아이고, 허리 좀 폈어요. 다음은 동굴 속에 넘쳐나는 노획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돈으로 바꾸어 보려고 생각했다.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동네에 가서 조심하여 약간의 노획물을 팔기도 하고 물물 교환하기도 했으나 너무나 막대한 양의 노획물을 매번 이와 같이 반복하면 쉽게 눈에 띄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소리가 너무 울려서 마이크를 좀 줄였어요. 사실 몇 번 반복해서 작물 처리를 해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의심받아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 다음부터 노획물은 포획하지 않기로 했다.
소니의 자식들은 동굴의 생활에 어떠한 의심도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 아니 뭘 건강하게 자라. 아휴, 건강하게 잘 자랐대요. 사실 몇 번 반복해서 작물 처리를 해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활에 도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의심받아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 다음부터는 유행물을 포기하려고 했다. 소니의 자식들은 동굴의 생활에 어떤 의심도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 빈가에서는 강도, 살인, 인육은 생활의 습관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직업이라고 인식했다. 드디어 빈가는 대식구를 형성하게 이르렀으나 그렇다고 일가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은 결코 없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원시적인 회화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고 하는 빈가 어린이들의 지식이라면 살인과 인육의 해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가공기술 정도가 전부였다. 아니 애들도 사람을 죽이고 그 고기를 해체하고 막 그래요? 또 어린이들은 가족 이외의 인간이 식량으로서 살해되더라도 조금도 의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성장한 자식들은 유괴와 살인을 도우게 되어 점차로 일족의 가업 규모는 확대되어 갔다. 살인과 유괴의 기술은 오랫동안의 경험 속에 세련되어 가면서 동시에 빠르고 원활하게 실행되게끔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어 축적되어 갔다. 여행자를 집단으로 마치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대 조직과 같이 일시불란하게 움직이며 습격하여 살해, 해체하여 순식간에 식용으로 가공했다. 이러한 기술을 덕분에 50여 명의 가족이 줄기차게 먹어대도 일족이 기아로 징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족은 소금에 절였던 인육을 다 먹지 못해서 썩어서 버려야 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가 동굴 주위를 맴돌면서도 누구나 기묘한 이 일가를 이상하게 의심하지를 않거나 조사해보려고 하지 않았냐 하며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 몇 명이가 그들의 존재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굴 근처를 접근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무방비한 접근한 결과 살해되어 잡아먹혔다. 그러던 가운데 점차로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은 늘어났으며 당국도 범인 체포를 서두르게 되었다. 행방불명자의 발자취를 쫓는 수사 방법은 별로 진전이 없이 어려웠으며 죄 없는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사형되는 등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사이 빈가는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동굴 속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누구나 천연요새와 같은 동굴 속까지 수색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매번 그러는 사이 빈가의 수색은 지나쳐버렸다. 그리고 단서를 잡지 못한 채 더욱 몇 년이 더 경과하게 되었다. 일종의 범행은 해나
해가 지남에 따라 더욱 대담해지기를 시작했다. 때에 따라서 6명 이상의 남녀 단체 여행자를 그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했다. 그들이 목표를 정한 상대는 예외 없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네, 싫어해요. 댓글을 지금 봤네. 그리고 단서를 답지 못한 채 더욱 몇 년이 더 경과하게 되었다. 일종의 범행은 해가 지남에 따라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때에 따라서 6명 이상의 남녀 단체 여행자를 그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했다. 그들이 목표를 정한 상대는 예외 없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 도망을 성공하여 생명을 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노다. 그들의 범행 수법은 통상 강도하는 레벨이 전혀 다르며 군대와 같은 조직이었던 것이다. 식인종인 그들 일족은 도로 양쪽에 먹이를 포위하는 부대를 미리 매복시켜두고 공격을 개시하는 중심 부대가 먹이로 난도질을 개시한다. 급습을 받아 도망가려 해도 보주로는 이미 매복으로 막혀 있어 도관에 든 쥐격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이 100점 100승 이상 확률의 승부를 자랑하던 빙가의 연속적인 범행이었으나 딱 한 번 실패로 그들의 운명은 끝장나게 된다. 그것은 좋지 않은 타이밍과 판단 실수에 의해 일으킨 실패였으나 놀랍게도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단순한 어이없는 그들의 실수였다. 소니와 처가 동굴에서 생활한 지 25년이 되는 어느 날 밤, 빙가 일족은 근처 마을 축제에 참가하고 말을 타고 돌아가려는 어느 부부를 습격했다. 공격 부대가 먼저 여자를 잡고 다음에 남자를 말에서 끌어내리려 다투고 있는 사이 먼저 공격 부대는 이미 잡은 여자의 발가벗기고 그 장소에서 꺼내 해체하여 동굴로 돌아가려는 준비 중이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잔학행위를 목격한 남편은 패닉 상태에 빠져 방광난 상태로 정신없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엄청난 아수라장이라고 할까? 그의 단말마적인 저항으로 빙가의 몇 명이 쓰러졌다. 그리고 마침 이 사이 같은 축제에서 돌아가려는 20명의 집단이 이곳을 지나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빙가는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 공격을 중단하고 절단한 여자의 시체를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빙가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최대의 실패가 되었다. 빙가는 손에서 살아남아 성공한 사람은 기록상 이 남성이 유일했다. 그는 곧 글래스고의 최고 행정관에 안내되어 자신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건에 의해
대해 설명했다. 그 설명에 장관은 충격을 받았다. 와, 이 그림으로 그렸나봐요. 수색견이 동굴 속의 빙가 일쪽을 덮치고 있다. 아, 여기가 개인가? 동굴 입구로 집합하게 한 수색 부대는 횃불을 준비하여 동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이리저리 미로와 같은 길을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리고 드디어 식인 일족이 사는 동굴 제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들의 거처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고기 덩어리가 마치 푸죽간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여기저기 엄청난 양의 인육이 걸려 있었다. 25년간 대가족이 식량으로 인육을 먹고 버린 백골화된 엄청난 수량의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수색대 일동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빙가는 전원이 동굴에 있었다. 놀랍게도 이 25년간의 일족의 인원은 48명으로 부러져 있었다. 처음에 빙가는 도망가려고 저항하며 싸울 태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아무리 흉악 범죄 집단이라고 하여도 400여 명 이상의 군세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었으며,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이미 무장한 군대로 인해 봉쇄되어 도망갈 길을 잃은 그들은 일망타진되었다. 남자 25명과 여자 21명은 모두가 동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려서부터 인육을 먹으며 근친상간을 반복하여 아이를 낳아 강도와 살인 생활을 습관으로 키워왔다. 그들은 일족은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죄의식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저주받은 식인 일족에게 누구 한 사람 동정하지 않았으며, 빙가는 저지른 죄는 사법의 판단 한계를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악마의 소행으로 재판의 가치도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단독적인 판결에 의해 빙가는 젖먹이던 어린이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원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 날 전원에게 능지처참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그들 일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죄를 뉘우친 기색은 절코 없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사냥을 한 거야. 사냥을 한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그런 생각일 뿐일 거예요. 배우질 않아서 이 사람들은 아니 이거 말고
스코틀랜드 식인 일가족. 이걸로 검색하면 나오려나? 스코틀랜드 식인 일가족. 응? 나무위키에는 적혀있지 않나 보네요. 웬만한 건 다 적혀있으면서 왜 이런 거는 안 적혀있대? 이것도 실화예요. 스코틀랜드 48명의 근친 식인 가족. 실화 맞아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아원에서 의학 실험을 했다고? 의학 실험을 했다고요. 아니 이거 말고 고아원 상대 임상 실험 실행. 이거. 아 그리고 팔로우 좀 해주세요. 팔로우를 하면 제가 언제든지 켜더라도 알람이 가니까 저는 따로 키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팔로우를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사건 우리나라 역시 고아원 상대 임상실험 실행. 임상실험 부족을 이유로 조건부 수입 허가를 받은 비제약회사는
뇌염 생백신의 임상실험을 위해 종양약사심의위원회 승인 아래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 주관으로 세계영화원 어린이 84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영화원은 서울 상도동의 성로원, 서울 왕십리의 화성영화원, 경기도 평택시 야곱의 집 등으로 세 곳으로 미혼모의 아이들과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임상실험 대상자 84명 중 32명은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 제약회사의 수두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은 지난 9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17개 보육원에서 177명을 상대로 실시되었으며 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95년 9월부터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6개의 보육원에서 임상실험이 실시되었다. 제약회사의 자원으로 임상실험이 실시하는 병원의 아이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고아원을 집중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영아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예방접종하기에 빠듯한 예산 지원 하에 아이들의 1년 예방접종을 책임진다고 하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 문제는 부모가 있음에도 부모 동의도 없이 그리고 아이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임상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인지 진짠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확인이 안 돼요. 뉴스 링크가 들어가도 없어요. 이건 사실인지 진짠지 가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 전설이 있었대요. 아이고 세상에. 뭐야? 이 테스트는 실제 FBI에서 연쇄살인범들에게 하는 실제 테스트다. 굉장히 사이좋은 자매가 있었다. 어느 날 먼 친척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두 자매는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곳에서는 한 남자를 만난다. 검은 머릿결에 검은 눈동자, 검은 정장을 입은 온통 검은색의 남자였다. 언니는 첫눈에 반한다. 장례식을 마치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언니는 동생을 칼로 수차례 찔러 죽이는 꿈을 꾸게 된다.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언니로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 몹시 당황했다. 여기서 문제. 당신은 언니가 왜 그런 꿈을 꿨다고 생각할까? 언니를 진짜로 죽였으니까 꿈이 아니라 현실인 거지. 뭐야? 둘 다 틀렸네.
살인범이라 근거할 수 없는 테스트래요. 아. 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뭘 읽을까요? 뭘 읽으면 좋을까요? 거인국? 오, 거인국 재밌을 것 같네. 아, 잘못 붙여넣기 했네요. 거인. 일단 이걸 쳐보고. 신라. 한국. 장인이라는 거인국? 동거장인. 장인. 동거장인이라고 치면 나오려나? 신당서 동의열전 신라 기사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오랜 기원과 지리적 위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인이라는 국가가 일본, 백제, 고구려와 함께 등장합니다. 신라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 동거장인이었음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키가 3장, 성인의 3배나 되고 식인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인국과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 네이버 블로그가 여럿 있기도 합니다. 주로 거인, 식인, 관련 일화 소개를 위주로 한 내용들입니다. 신라의 동쪽이라는 위치를 근거로 강원도 산악지대나 울릉도에 거주했던 거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이 많고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거인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국사업자들이 신주 모시듯 떠받드는 중국 정사당인 신당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야담이라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도 기괴하거나 허황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거리로 잠깐 다룬 사람들만 있을 뿐이고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오래전 장인인 신라와도 경쟁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신라 등의 대외 측면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당서의 신라 주변 국가 배열 등은 동남, 서, 북이고 그렇다면 이 장인이라는 나라는 신라의 동북 혹은 정동 방향에 위치한 나라였다는 뜻이 됩니다. 일본이 동남에 있었으니 그 북쪽에 있었던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신라의 북쪽에 있었으니 고려와 일본 사이에 있던 국가가 됩니다. 이 위치에서 당나라가 인식한 국가나 민족은 흑수 말갈과 발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 없고 문화적,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의 흑수말갈의 동쪽에 위치하면서도 동남쪽으로는 일본 사이에 있었던 국가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고 반문하기 쉬운데 그건 오늘날의 역사적 인식이고 과거 당나라가 인식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이라고 알려진 국가, 민족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북해도의 원주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이누족입니다. 이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새우와 같은 긴 수염, 장수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멀지 않나? 너무 먼데?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 멀지 않아요? 주로 홋카이도와 사할린 지역을 차지했던 국가, 한반도의 도레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침략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도 지금의 일본 전역을 장악하고 살다가 점차 산지와 험지로 축출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 이들이 바로 지금 대체로 아이누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신당서에서 기술한 바 신라의 동쪽이라는 위치로 볼 때 장인은 바로 하이를 가리키는 말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단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기네. 너무 길어요.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목 아파. 이런 설이 있대요. 신라 동쪽에 있는 장인이라는 나라. 그러면 저는 이만 방송을 끄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